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 바로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때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테슬라가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2025년 들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테슬라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테슬라가 시작되는 때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테슬라의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분석해보고 과연 테슬라의 미래는 어떨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테슬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들입니다. 2025년 1분기를 보면 테슬라의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93억 4천만 달러에 그쳤어요. 시장에서 예측한 213억 7천만 달러를 크게 밑돈 거죠. 9% 감소라니 성장을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역성장을 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수익성이에요. 영업이익률이 2.1%까지 떨어졌거든요. 한때 10% 넘게 유지하던 회사가 말이에요. 2분기에는 그나마 4.1%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테슬라가 판매량을 늘리려고 계속 가격을 내렸는데도 오히려 판매량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겁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이 38만 4천 대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격도 내리고 판매량도 줄어든 거면 과거 테슬라의 성장 공식이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가격을 내리면 수요가 폭증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이른바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데 혁신을 좋아하는 얼리어답터들은 이미 다 전기차를 샀고 이제는 가격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하는 단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한번 써볼까 하는 사람들은 다 써봤고 이제는 정말 실용적이고 경제적일 때만 사겠다는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테슬라의 프리미엄 가격에 쉽게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BYD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2025년 1분기에 BYD가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BYD 41만 6천 대, 테슬라 33만 6천 대예요. 정말 역전이 일어난 거죠. 제가 BYD에 대해 조사해보니 이들의 강점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에 있더라고요. 배터리부터 반도체까지 자체 생산하는 수직 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고 테슬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모델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프리미엄 전략으로 갔다면 BYD는 실용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런데 BYD가 단순히 저가 전략만 쓰는 게 아니에요. 1000kW급 초고속 충전 기술을 선보이는 등 기술 혁신도 빨라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500kW인데 그 2배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기술적으로도 뒤처지기 시작한 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테슬라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사이버트럭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그 특이하게 생긴 픽업 트럭 말이에요.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024년 판매량이 4만 대도 안 됐어요. 올해도 연간 2만 4만 대 수준일 것 같고요. 목표의 10분의 1도 안 파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걸까요? 첫째, 가격이 8만 달러가 넘어요. 일반적인 픽업 트럭 구매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둘째, 그 각진 스테인리스 스틸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서 호불호가 갈려요. 확실히 일반적인 픽업 트럭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품질 문제예요. 2025년 3월까지 4만 6천 대를 대상으로 8차례나 리콜이 있었거든요. 외장 패널이 떨어질 위험 같은 문제들이요. 8번이나 리콜했다니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테슬라에게는 전략적으로도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사이버트럭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는데 그 시간과 돈을 저가형 대중 모델 개발에 썼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기회비용이 정말 크죠.
지금 테슬라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저렴한 대중 모델인데 그 대신 틈새 시장용 사이버 트럭에 올인했다는 거니까요. 특히 BYD 같은 경쟁사들이 저가형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아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가 어떤 미래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테슬라의 미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자동차 사업 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변신이에요. 먼저 현실적인 자동차 사업 회복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저가형 전기차입니다. 모델 2라고 불리는 차량인데 2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 가격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요. 드디어 일반 대중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테슬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성공하면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의 미래 성장은 거의 저가형 부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BYD가 강한 것도 바로 이 부문이고요. 그런데 과연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제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에요. 테슬라는 신차 출시 일정을 여러 번 지연시킨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테슬라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카드라고 봅니다. 이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에너지 사업,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먼저 에너지 사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미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정말 주목할 만해요. 특히 메가팩이라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최근 분기에 11GWH 설치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매출 총이익률이 30.5%예요. 30.5%라니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훨씬 좋네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사업을 테슬라의 숨겨진 보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국 상하이에 새로운 메가팩 공장도 짓고 있어서 생산 능력이 2배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미 신규 주문이 9개월에서 11개월가량 밀려있을 정도로 수요가 견고합니다. 자동차 사업이 현재 변동성이 크고 마진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부문은 현재 높은 성장률과 높은 마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점차 도전받는 자동차 제조사와 수익성 높은 고성장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업체라는 하이브리드 기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완전 자율주행 얘기를 해볼게요. 테슬라는 FSD, FULL,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 V13까지 나왔고 일론 머스크는 2025년이 감독 없는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중대한 해가 될 거라고 공언했어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하고요. 들으면 정말 곧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 같죠?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좀 다른 그림이 나와요. 치명적 개입 사이의 주행 거리라는 핵심 지표가 있는데 현재 40만 500마일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요. 치명적 개입이라는 건 자율주행 중에 사람이 급하게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말해요. 즉 40만 500마일 주행할 때마다 한 번씩은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겠죠? 테슬라 FSD 책임자가 말하기를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약 70만 마일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 목표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런 로보택시 비전에 엄청난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 같은 곳에서는 로보택시 사업이 미래 테슬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하거든요. 목표 주가 3,000달러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3,000달러라니. 지금 주가의 1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에요. 저는 이런 낙관적 전망과 실제 기술적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옵티머스는 더욱 장기적인 비전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이 사업이 결국 자동차 사업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2026년부터 외부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정말 SF 영화 같은 얘기죠.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수백만 대의 로봇을 2만 달러 이하로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매우 야심찬 목표라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학적 도전 과제 중 하나일 테니까요. 저는 옵티머스가 궁극적인 블랙박스 촉매제라고 봅니다. 회사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수익과 이익에 대한 기여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기술적으로 매우 불확실해서 가까운 미래에 신뢰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이라기보다는 높은 가치를 지지하기 위한 서사적 도구로서의 기능이 더 큰 것 같아요. 테슬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최근에 이게 정말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나 행보가 테슬라 브랜드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최근에 아메리카 파티 창당을 선언했는데 이 발표 하루 만에 테슬라 주가가 7% 떨어졌어요.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테슬라 제품을 불매하는 소비자들도 생기고 있고요. CEO의 개인적인 행보가 회사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웨드부시 증권에 댄 아이브스 같은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 이사회에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머스크는 닥쳐 댄이라고 무시했어요. 이런 반응 자체가 문제를 더 키우는 거죠. 이런 상황이 테슬라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전기차 구매자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진보적인 성향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이 등을 돌리면 정말 큰 타격이겠죠. 그리고 FSD 같은 기술의 규제 승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가 직면한 또 다른 큰 리스크가 정책과 규제 문제예요. 테슬라의 미래 성장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치적 변화에 매우 취약해요. 우선 전기차 세금 공제 정책이에요.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독일 같은 주요 유럽 시장에서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게 테슬라 판매 부진의 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규제도 큰 변수예요. 로보택시 비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규제 승인인데 특히 유럽은 테슬라의 FSD 승인에 매우 소극적이거든요. 결국 테슬라의 미래가 정말 정치와 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에는 회사 자체의 실행력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변수들도 고려해야 해요. 테슬라 주식을 보면 정말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테슬라 투자의 핵심 딜레마예요. 테슬라를 어떤 회사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가치가 나오거든요. 만약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본다면 현재 영업이익률 4% 수준에서 포드나 GM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과 비슷하게 평가해야 해요. 그럼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고평가인 거죠. 반대로 AI 기업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른 계산이 나와요. 아크 인베스트 같은 곳에서는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수천억 달러의 고마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목표 주가를 3,000달러 이상으로 잡거든요. 같은 회사인데 평가 방법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이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구나 하거나 역시 테슬라는 AI 회사야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거죠. 결국 투자자가 테슬라의 어떤 미래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현재의 실적을 중시한다면 투자하기 어렵고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는 테슬라를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회사라고 봅니다. 현재는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12-18개월 정도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차량 인도량 회복, 저가형 모델 출시 성공 여부, 그리고 일론 머스크 리스크 등이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완전히 극단적이거든요. 만약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에너지 사업을 지속 확장한다면 기업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가형 전기차가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낮고 FSD 기술이 정체되며 옵티머스가 비용만 많이 드는 사업으로 판명된다면 테슬라는 그냥 어려운 자동차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럼 주가도 그에 맞게 재평가될 거고요. 결국 자신의 투자 기간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해야 해요. 단기 실적을 중시한다면 테슬라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5-10년 후의 변화 가능성에 베팅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죠.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첫째는 저가형 모델의 출시 일정과 성과, 둘째는 FSD의 실제 기술적 진전, 셋째는 에너지 사업의 성장세예요. 이 세 가지가 테슬라의 미래를 가를 핵심 지표라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평범한 자동차 회사로 남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겠어요.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실패하면 큰 거품이 꺼지는 사례가 될 수도 있죠. 오늘 테크 인사이트에서는 테슬라의 현재 위기와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테슬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